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미 봄날이 온 것 같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스닥의 상승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완전 V자를 그리면서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1.84%나 급등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도 1.23% 상승했고 다우 지수도 0.97%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엔 올해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었는데 어느새 7.66%까지 올라왔네요. 자, S&P 500 지수도 올해 전고점 대비 3.44%까지 올라와 주면서 조만간 전고점을 돌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1, 2주 안에 전고점을 한 번은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증시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이죠. 이 애플의 상승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역시 애플답다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난 2003년 12일 연속 상승에 이어서 19년 만에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모든 주식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애플도 피할 수는 없었죠.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 15일부터 계속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올해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했고요. 지난 1월 3일 사상 최고가에도 1.7% 차이로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번 애플의 상승세에는 애플 TV 플러스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애플의 OTT 플랫폼인 애플 TV 플러스의 영화 코다가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 작품상과 함께 3관왕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OTT 강자인 넷플릭스도 이루지 못한 성과여서 시장에서는 이 애플의 OTT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TT 업계의 호발주자이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스카상 수상을 계기로 애플 TV 플러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이 모든 게 애플 생태계 안에서 자유롭게 구현이 되고 있고 강력한 플랫폼을 하나 더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애플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애플에 주목을 해야 하고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자, 이런 애플 TV 플러스의 선정과 함께 최근에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건 바로 애플의 단말기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다시 말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애플로부터 신형기기를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소비자들은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더라도 부담 없이 갈아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애플 입장에서도 더 많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최근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엔 완성도도 워낙 높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제품으로 갈아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2, 3년 혹은 더 길게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애플 입장에서는 이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가 정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독 서비스가 실시가 된다면 소비자들도 새로운 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해서 좋고 애플 입장에서도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애플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죠. 바로 애플의 AR, VR 헤드셋인데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현할 때 필요한 이 고글 형태의 헤드셋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애플의 전략적인 하드웨어가 될 것 같고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 출시가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늦어도 올해 말에는 출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애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드웨어를 직접 생산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또한 이 애플 생태계 안에서 녹여낼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애플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이런 애플의 AR, VR 글래스나 헤드셋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애플 제품을 사용을 하겠죠.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카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과 이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 첫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완전 자율주행의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 특히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가장 뛰어난데요. 그런 테슬라도 앞으로 1, 2년 안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출시할 예정인 2025년이 되면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완전 자율주행과 함께 애플만의 이 아이덴티티를 잘 녹여낸 그런 전기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2025년 출시 전까지 이 컨셉카가 나온다든지 관련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애플이라는 주식을 단순히 아이폰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애플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이 무한한 확장성이 있다는 점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플의 헬스케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애플이 무슨 헬스케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플은 이미 애플워치를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종 운동을 할 때나 심박수 체크라든지 시간 체크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심전도 측정과 혈중 산소 포화도와 같은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애플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한 그런 백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비단 애플워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져 나오게 될 수많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갈 것 같고요. 최근에는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통해서 온도 측정까지 가능한 기기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혈압과 당 수치 등 웬만한 기저질환 관리는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애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자,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에 5년 혹은 10년 이상을 상상해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애플은 10년 이상을 준비해가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건 정말 이런 기업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가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서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부담 없이 그냥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애플이 아니더라도 이 어떤 기업에 10년 이상을 내다봤을 때도 설레이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에 꼭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애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5번째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고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등 이 국제 유가의 가격도 하락을 했죠. 우크라이나발 기사 하나하나에 아직까지 민감한 주식 시장인 것 같고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라도 국제 유가는 좀 더 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죠. 중국 상하이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졌는데 그 여파도 국제 유가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생산시설이 많은 중국 상하이 지역인 만큼 셧다운이 되면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원유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변동성 지수인데요. 18.9까지 내려왔죠. 얼마 전에 20에 머물렀었는데 20 아래로 확 떨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최근에 미국 지수와 주가의 상승세를 보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투심이 좋아지면서 빅스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대로 주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근의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 지수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급하게 내려온 만큼 또 투심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온 주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우량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ETF 투자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가 있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이 꾸준한 리밸런싱을 통해서 우상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무엇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꾸준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도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시면 SPY, QQQ, SOXQ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내에도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지수의 상승세에 따라서 지수 추종 ETF들의 반등과 상승세도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것 같고요.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초조해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